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.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가 어디신가요? 기획, 디자인, 발표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면 발표를 가장 어렵다고 고르시는데요. 발표는 내가 하는 방법만 알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게 발표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구성이 탄탄해야 발표가 쉬워진다는 겁니다. 만약에 발표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구성에 한 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구성이 탄탄하면 훨씬 더 발표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내용 구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? 제가 오늘은 슬라이드 10장으로 발표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면요. 우선 첫 번째 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? 당연히 제목입니다. 여러분, 제목은 따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. 내가 발표하려는 주제가 바로 제목이니까요. 제목 슬라이드에는 내가 발표하는 주제와 발표자 명만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장이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데요. 우리 대부분 두 번째 장은 목차로 구성을 많이 하시죠. 그런데 목차를 읽는 순간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앞에다가 넣으면 좋은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. 두 번째 장은 핵심 메시지를 넣는다. 이것만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.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이미지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. 어떤 것이 가장 내 의견을 잘 전달하는 디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성해 보시면 좋겠어요. 저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. 한마디는 뒷부분에 넣는 편이고요. 앞부분에는 가장 사람들한테 인상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이미지를 선택하는데요. 공감할 만한 내용이면 훨씬 더 좋겠죠?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한 줄 혹은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기. 꼭 기억해 보세요. 자, 세 번째 장은 목차를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. 목차의 경우는 5분 발표인지 10분 발표인지 30분 발표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. 5분 발표라고 하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. 발표 시간이 10분 이상이다 그러면 목차를 넣으셔도 됩니다. 물론 경쟁 PT의 경우는 목차가 반드시 들어가요. 다만 PT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목차를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네 번째 장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. 배경 및 목적인데요. 제가 배경 및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페이지의 제목에다가 배경 및 목적이라고 적으시라는 거고요. 내가 말로 전달할 때는 배경과 목적이라고 밑이라는 단어를 과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해 주셔야 구어체 표현이 됩니다. 그래야 자연스럽죠. 자, 이 배경 및 목적에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,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단 여기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. 웬만하면 30초 정도에 말씀하시면 좋습니다. 다섯 번째 장은 이제 세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. 세부 내용은 페이지를 더 늘리셔도 돼요. 내 주장이 세 가지다. 그러면 세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. 세부 계획도 어떻게 할 거다 라는 내용이면 각 하나의 주제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담으시면 됩니다. 다만 한 장의 슬라이드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마시고요. 장수 제한이 없다면 슬라이드를 더 쪼개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여섯 번째는 근거 페이지예요. 이제 우리가 주장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? 근거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야 상대가 설득이 되겠죠. 그래서 웬만하면 1, 2, 3으로 구성해서 이것 역시나 3페이지로 늘리실 수 있습니다.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. 근거 자료는
논리적으로 내가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7번째는 나의 사례 혹은 나의 경험입니다. 수주 PT의 경우는 수행 경험이 될 수 있고요. 또 PT 면접의 경우는 자기가 일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는 타 기관의 사례, 타 기업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.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내가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망설여지지만 누군가가 했다고 하면 그거 해도 되겠네?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. 8번째는 기대의 효과입니다. 자, 기대 효과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죠.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요. 이게 설득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. 기대 효과는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. 이 3가지는 굳이 장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기대 효과는 한 장의 슬라이드로 3개를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하시면 돼요. 9번째 장까지 왔습니다. 이제 기대 효과까지 했는데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? 바로 핵심 메시지 페이지를 한 번 더 넣는 겁니다. 2번째 장에서 얘기했던 핵심 메시지가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반복되면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겠죠. 중요한 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조금 뉘앙스를 바꿔서 앞부분에 이미지를 썼다면 뒷부분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도 괜찮고요. 앞부분에 한 문장을 썼다면 뒷부분엔 이미지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. 만약에 문장으로 둘 다 구성하고 싶다면 말을 약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. 만약에 이미지도 똑같이 쓰고 싶다면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. 마지막 10번째 페이지는 감사합니다 페이지입니다. 감사합니다 페이지가 없으면 심사위원들, 면접관들은 끝난 줄 모르기 때문에 꼭 그 페이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슬라이드 10장 구성, 여러분 할만하시죠? 프레젠테이션 구성을 할 때는 이 기본 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이것만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고민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에도 또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게요.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그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